언니랑 약간 이렇게 떨어져 산 게 지금 제법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한 오래됐어요. 6년, 5년, 6년. 나는 특히나 더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아예 비혼자였고 그리고 아이가 사실은 우리는 먼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 나이에 뭐 아이가 임신된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 기적이었죠. 기적이지. 부산의 여신이에요. 기적이. 맞아. 근데 이제 사실 뭐가 있었냐면 아이를 갖고 강경 씨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우리가 원하는 게 결혼이냐. 근데 결혼은 아닌 거야. 친구들도 감탄한 박선주 씨의 우아한 취향. 집안 곳곳에 예쁜 그릇과 소품들이 잘 배치돼 있네요. 아니 근데 언니 이미지가 이렇게 막 아기자기한 살림 좋아할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 그래서 진짜. 2층에도 뭐 있어요? 2층 가자. 이층에도 있어. 뭐 있어요? 나무 계단 위로 올라가면 침실이 있는데요. 깔끔하게 깔끔하네. 그래. 딱 침대만 있고. 아, 나 언니 스타일 뭔지 알겠어. 딱 되게 여성스러움이 있네. 작은 테라스에서는 곡 작업에 영감을 얻기도 한다네요.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거실방이네, 거실방. 이런 취향이구나. 의외야. 아니, 이렇게 퀴어 좀 이런 느낌은 진짜, 진짜 내가 알던 그 우리 저 박선주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의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야, 새로 태어났다고 요리를 생각해주세요. 잘한다는 이미지를 내가. 나는 언니 집에 할레 데비슨인가 그 오토바이 뭐야? 맞아요. 크리스나 벨트 되게 터프하고 스탱으로 된 가구 많고 막 그런 이런 줄 것 알았거든. 같았어. 이렇게 우아하게 여성한 네. 이런 갑자기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이가 생기면서 취향이 또 바뀌고 예쁜 거 좋아하게 되고 너무 감동이다. 그치.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사실 나는 언니가 초대한다 그래서 집으로 그래서 셰프시니까 형부가 그래서 오늘 와서 또 해주시나? 유명 셰프님의 풀 코스를 먹게 되나요? 막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 한국에 없어. 한국에 해외 출장 가 있고 그래서 내가 출장을 가 있어도 전화를 했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했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다 누나. 그렇지. 에이미가 이제 이번에 기숙사 학교를 가게 되고 결정됐군요. 결정이 돼서 본인이 하고 싶대. 기숙사에 가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자신이 없긴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 그것도 있고 약간 내가 애를 매일 끼고 있었으니까 보내는 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에이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나도 기숙사에서 잘해볼 테니까 엄마도 육지 가서 잘해봐. 엄마를 놔주는 거야? 육지 가서 엄마를 잘해. 놔줘. 그럼 남편분은 에이미 아빠는 아빠도 뭐 그래요? 아빠 이거는 우리가 한 3, 4년 전부터 서로 협의를 한 거야. 기숙사 학교를 가자 무조건. 본인이 그걸 원하고 아빠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그럼 바로 옆에 있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약간 좀 독립적으로 나는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도 약간 그런 게 크고 에이미는 엄마가 뭐 할 때 제일 멋있냐면 엄마가 음악하고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다고. 그렇지. 엄마가 무대에 쓰는 게 되게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엄마 음악 했으면 좋겠다고 노래. 그러면 이제 그 본업을 위해서 아예 지금 여기에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오늘 이제 사실 세 분 귀한 분들을 모시고 육지 신고식 파티를. 근데 약간 반가운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그럼. 당신이 나 제대로 그 이제 언니 일을 노래가 시작한다고 너무 하니까. 듣고 싶어.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거예요. 영광입니다. 용필이는 오디션 때 만났잖아. 근데 난 낭만의 대화를 깜짝 놀란 거야. 부르는 거를 듣고. 사실은 누나 그때 아시겠지만 마스터로 참여를 안 했었어요. 난 처음에 뒤에 할 때는. 왔지. 그러니까 이 노래는 현영 씨만 들었지. 난 실제로 들었어. 손준호는 아마 아니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봤어. 봐봐. 나는 왜냐면 내가 원래 사실은 그때 제주도에 저 애기 학교 있고 그러니까는 애기랑 시간이 계속 못 보내니까 못 하겠다라고 이제 또 정말 정중하게 고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기 전에 내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봤잖아.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오는 거야. 어떤 아저씨 한 명이 딱 나와서 무슨 석고상처럼 그 노래를 딱 이러고 있는데 딱 약간 낭만의 대화를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란 너무 잘해. 거야. 너무 멋있어. 그날 너무 멋있었어. 노래를 엄청 잘했나 보구나. 조명을 받고 네. 딱 서서 부르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너만에 대하여 그 사람 누구야? 김용필 뭐야? 물어봤는데 약간 내가 고사를 했었잖아. 근데 궁금한 거야.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아 그래서 언니 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거야? 고민하다가 대박이다. 김용필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컸어. 그래서 사실 오케이 했지. 용필 씨 때문에 거기 심사위원 자리에 앉은 이 거예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와. 근데 내가 왜냐면 네. 나는 용필이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1등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랬어. 네, 몰랐어요? 다 난리였어,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러다가 제가 실수를 해서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마스터와 출연자들 간에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놓거든요. 끝나고 났는데 누가 오셨어요. 저를 찾아요. 저 박선주 마스터 매니저인데요. 연락처를 좀 받아오라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했는데 다음 날인가 전화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힘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아니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뭐. 속상하고 그럼. 위로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프롬 나오면 엄마도 똑같이 심사를 하신다 집에서. 집에 갔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김용필이 떨어졌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였다. 이렇게 써있어. 일기처럼. 우리 엄마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였다. 도대체 이런 일이 막 이런 거 써있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어머님과 이모분들 아 너무 감사해요. 공연 때 한 이모 5명. 전 이모가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선주 누나 어머님이 제 팬이다 보니까요. 선주 누나가 그래서 저한테 잘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야. 이건 중요한 거. 지금 남편이 셰프인데 집에서도 누나가 요리를 다 해요? 그럼 나는 내가 집에서 노래하라고 하면 하기 싫을 것 같거든. 그 개념으로. 그러네. 근데 지금 남편 앞에서 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 나 요리사 앞에서 요리하기가 좀 그렇잖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 일반 아마추어야. 마이클 잭슨 앞에서 노래해야 돼. 별로 안 떨릴 것 같아. 그럼. 그냥 아예 아마추어니까 그냥 뭐 걔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내가 요리를 하는 거를 또 좋아해 주더라고. 맛있다고 하고. 새로운 그러면 경험을 늘더라고. 하고 싶겠지. 아니 그 약간 평가당할까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건 좀 짜다. 있지. 이건 뭐라 그럴까 이거. 먹고 나서 뭔가. 있지. 기억나는 멘트. 근데 기억나는 멘트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냥 요리 진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남들 앞에서도 칭찬해주고. 자기가 놀랬다고. 그래서 처음에 집에 놀러 갔는데 내가 간장 볶음탕. 닭 볶음탕을 했어. 근데 닭을 이렇게 버터 같은 데다 구워가지고 하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어떻게 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했다 했더니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 이게 하면 힌트를 좋아해. 얻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얘기 그래 아이디어가 없어갖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뭔가 약간 좀 쏴한데? 지금 몇 개 가져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보기에. 느낌인데. 그러면 언니 지금 서울에 오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형부랑 약간 이렇게 떨어져 산 게 지금 제법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한 오래됐어요. 6년, 5년, 6년 됐나? 2012년 결혼과 출산으로 새 식구가 된 박선주 씨. 함께했던 4년의 생활 뒤에 셰프 아빠의 꿈과 아이의 교육을 위해 각각 곡성과 제주도에 떨어져 지내게 됐는데요. 자주는 봐요? 언제 한번 봐요? 자주 봐요. 그냥 뭐 주말 부부처럼 봐? 아니면 주말 부부까지는 아니고. 그럼 월말 부부? 월. 그죠? 한 달에 한 번? 그게 자주는 아니야 누나. 그거 아닌가? 딱 좋아요. 네, 이게 뭐 주말 부부가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월말 부부는 뭐 이건 몇 대가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새롭겠다. 새로워. 주말 부부를 만나도 되게 뭔가 찌릿하면서 약간 연애하는 것 같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애틋함이 좀 근데 있을 수 있지. 한 달에 한 번 보면 되게 여기 두근두근. 두근두근까지는 아닌데 약간 새로운 사람 같은 느낌은 있지. 아하. 이 사람이랑 내가 부부였나?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 수. 새로운 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또 결혼을 했고
나는 특히나 더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아예 비혼자였고 그리고 아이가 사실 우리는 먼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 나이에 뭐 아이가 임신된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 기적이었죠. 기적이지. 산의 여신이에요. 기적이. 맞아. 근데 이제 사실 뭐가 있었냐면 아이를 갖고 강렬 씨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우리가 원하는 게 결혼이냐. 근데 결혼은 아닌 거야. 우리 둘 다 결혼은 아니었어. 원하는 게 결혼이 아니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각자의 직업에 대한 믿음이나 굉장히 어떤 서로가 서로를 되게 멋있어하는 좀 웃긴데 멋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멋있고 저 여자 멋있네 저 남자 멋있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진짜 많이 하거든. 근데 대화를 하는데 자기야 여보야 이런 대화가 아니야 우린. 어떤 주제가 생기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생각을 막 얘기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야. 스포츠나 정치나 이런 거야? 뭐든. 약간 이게 가족이라는 모습보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둘의 형태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니까 아이한테도 그 강렬 씨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가족이야. 근데 너는 우리 가족 안에 있지만 언젠간 너의 가족을 만들 거고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너를 케어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건 너무 허전한데? 근데 맞아 그 얘기 맞아. 그 사람의 그런 사고방식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40살이 넘도록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남편이니까 뭐 침대 위치 이쪽으로 일어나라. 뭐 이건 이렇게 해라. 난 밥이 이게 싫다. 뭐 나는 저녁 6시에 밥 먹는데 너는 왜 8시에 먹냐. 이러기 시작하면 완전히 모든 게 다 깨질 것 같은 거야. 특히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독립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옵션을 깨고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옵션을 깨버리면 이 조합이 무조건 깨질 것 같은 거야. 이거는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잖아.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서는 아이를 중심축으로 놓고 양쪽이 페어하게 무언가 희생할 것을 희생하면 둘이 굉장히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중심이 된 가정이 된 거지. 아이가 12살이잖아? 그럼 우리도 12살이라고 보거든. 그저 12살짜리라고 봐 나는. 강렬도 12살, 나도 12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걔네들이 뭘 하냔 말이야. 맞아. 그 나이만큼의 생각이 난 나온다고 봐. 그 12년 몇 년 살았어? 20년 차지. 그렇지. 20년 차의 부부 생각, 12년 차의 부부 생각, 5년의 부부 생각은 5살, 12살, 뭐 20살인 것 같은 생각인 거지 나는. 나도 언니랑 똑같은 12년 살았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빠랑도 우리가 처음에 아기 낳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년 동안은 내가 너래. 너지. 평상시대래요. 그죠 동생이야. 연하잖아요. 연하죠. 평소 5층이죠. 진짜야. 너 언제 들어와? 너 어디세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뭐 얘기 나온 게 아빠 연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내 이름도 생겼고 내가 일을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막 일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아이도 커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 10년 동안 내가 모든 거를 희생을 하겠다. 가능하면 다 두 사람한테 맞추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나는 자유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실제로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로 이런 거 와. 박선주 씨는 이제 아이 그만 키우고 예술하시죠? 막 이런 거 문자 오고 이래.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준 거네 보니까. 누나가 나도 결혼해서 애 낳고 막 이렇게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살고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잘 살아내고 있는 걸 보니까 잘 맞게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거를 어디 가서 어차피 집을 따로 살고 있으니까 별거죠 했더니 자꾸 별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느낌이 별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 집안에 자신들만의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 있지. 이쪽도 있지. 있지. 니네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평균상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도 우리의 가족관이 있는 거야. 있지, 우리 있지. 나름의. 근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기간을 누나는 즐기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했던 거잖아 사실은. 왜 나만 이러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 나는 반대로 아빠가 좀 측은하지. 오히려 그렇지. 너무 측은해. 솔직히 일하러 다니고 가끔 아빠랑 화상 통화 뭐 하루에 막 4-5번 한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우리 이제 집에 구호가 뭐냐면 전화 끊을 때 하나 그러면 둘, 셋 이렇게 끊거든. 안 끊으니까. 먼저 끊으면은
속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셋 다 그냥 전화 끊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전화 끊자 그러면 만약에 에이미가 하나. 그럼 둘, 셋 같이 이렇게 끊는 거야. 셋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면서 끊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남편이 먼저 끊으면 나 기분 되게 나쁘거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먼저 끊어. 점점 빨라져 끊는 게. 근데 그거를 에이미가 그 가족과는 오케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쿨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난 그거 받아들여. 이런 당연하지. 거야. 에이미는 오히려 어쩔 때 이러더라고. 엄마 아빠를 딱 들어도 엄마 아빠 이렇게 그냥 살 거면 둘이 이제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쿨하게. 오히려. 아니 엄마 나는 괜찮아. 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억지로 사는 거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이렇게 떨어져 살 건데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야 에이미. 그건 아니었더니 그러면 흩어졌다 언제 모여요? 작년에도 연말에 같이 여행 갔다 오고. 아니 근데 언니도 결혼한 지 12년 된 거죠. 나도. 벌써 12년 됐구나. 그 정도 되면은 이렇게 잠깐의 서로의 라이프를 조금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 갖는 건 나는 오케이인 것 같아. 뭔가 자기 일에 심취할 수 있는. 갖고 싶어요 이제 조금씩. 각자 저요? 시간을.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구나 지금. 제가요? 그냥 대놓고 카메라 보고 얘기해 남편한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나는 그것도 궁금해. 통장을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합했어. 우리가 협의를 본 게 생활비랑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랑 이거는 각자 내. 그래서 같은 통장에 넣어서 같이 써. 아. 할당을 줘서 각자 분량만 갖고. 페어하게. 우린 반반이야 무조건 다. 좋네. 다 반반. 외국 마인드. 너도 돈 벌고 신랑도 하잖아. 그럼 또 어떻게 나는 해? 사실 우리 신랑이 되게 이제 증권 쪽에 있잖아요. 수학 전공에 회계 막 이런 것도 전공해서 엄청 꼼꼼해. 오빠가 이제 총괄적으로 뒤에서 좀 다 회계랑 이런 것도 다 봐줘. 그건 너무 좋지. 나는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니네는?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아내가 지금 승무원을 하고 있으니까 각자 벌잖아요. 와이프는 그 자기가 번 걸 자기가 쓸 거 쓰고 나머지 오롯이 빚을 갚는데 쓰는 거예요. 집 저희 사거나 대출. 제 거는 생활비 쓰면서 일부 좀 축적할 건 축적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서로 합치는 거에서는 아직 각자 도산제로 봐야죠. 이제. 나는 그냥 나만 보니까. 관리를 누가 해줘요? 내가 해. 와이프는 하기 싫다고 그랬어. 오빠가 해 그래갖고 내가 관리를. 그럼 용돈 줘? 와이프? 생활비를 주지. 괜찮다. 좋네. 제가 알기로 원래 뭐 스타일리스트 맞아요. 하셨다고 그러셨죠? 홈쇼핑 스타일리스트 1세대. 와이프는 아이를 키우고 지금 우리 아들을 보는 걸 너무 행복해.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나가서도 너무 내가 일하면서도 행복한 거야. 그치. 그 저는 이제 선배님 보면서 되게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이. 나는 아버지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한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이 가족에 대한 그런 게 좀 조금 있어. 남달래. 아들한테 이게 비혼주의였어, 비혼주의. 결혼을 안 할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갑자기 비혼주의라는 게 깨지는 거지. 결혼이라는 걸 하려면 이 여자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든 거야, 갑자기.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인연을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지, 사실은. 인연이네. 비혼주의였다는 얘기 듣고 제가 좀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사남매를 서울 바닥에서 해남 분이신데 그게 너무 힘든 게 갑자기 전업주부가 갑자기 가장이 된 거 아니에요. 서울 바닥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갖고 보험 일을 하시고 너무 힘들게 사남매를 키워내셨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내가 건사하면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에 그냥 결혼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내 마음을 일찍이 마음을 먹은 거야. жил머져야 되는 게 많으니까. 것도 같이 짊어져야 되니까 책임감이 강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성격이. 굳이 뭐 그래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죠. 와, 그 형수님이 어떤 분이었길래 그런 마음을 싹 되게 먹였을까 귀여워. 싶은 거예요. 귀엽고 약간 엉뚱하고. 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내가 없는 면을 고스란히 다 갖고 있는 친구. 그래서 잘 맞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끌렸던 것 같아. 그게 인연인가 봐. 그게. 사랑이네.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혼자 이제 결심을 한 거야.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결심을 하고 컬투쇼라는 이제 공연이 따로 있었는데 그 공연에서 혼자 솔로로 노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그 매니저 2명한테 민방에서 내가 콜하면 안 나올 테니까 옆에서 체포하듯이 붙잡고 데리고 나와라 무대로.
그래갖고 이제 오늘 제가 솔로로 노래하는 시간인데 제 마지막 사랑이 될 그 분께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분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딱 옆을 딱 봤더니 와이프는 없고 네, 매니저 2명만 당황해갖고 얘가 어쩔 줄 모르고 안 올라왔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팔꿈치를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거야. 민망하니까 도망간 거여서 그래서 예 지금 민망해서 도망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그녀를 위해 노래를 뭐 불러.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끝났어. 이제 끝나고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오빠 나 그때가 제일 싫어해.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오빠가 순대국집에서 술 먹고 결혼하자고 했잖아. 난 그런 게 더 좋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미 얘기는 내 마음은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프로포즈가 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행복해 보여. 우리 신랑도 그랬다. 나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 그래서 나는 연애를 길게 아예 하질 않았어. 그냥 썸만 타다 끝나. 항상 그냥 썸만 타다가 네 안녕히 가세요 썸만 타다 끝나. 약간 그랬는데 내가 어디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놀랬냐면 이 사람이 내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어 그때. 근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크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온 거야 자기 레스토랑에서 비밀 연애 할 때. 근데 쭉 만들었는데 내 것만 색깔이 달라. 그래서 이게 왜 색깔이 달라 했더니 그건 우유 안 들어갔어요 이러는 거야. 이야 감동이지 이런 거. 거기에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네. 이걸 기억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우유 알러지까지는 아닌데 우유 들어간 거를 먹으면 소화를 못 해가지고 유당불내증. 유당 그게 이제 증이 있어가지고 아예 소화를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밥 먹다 했는데 좋아한 거고 사랑한 거지. 관심 그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뭔가 다르다. 안정감이 느껴지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나 지금 생각났네. 아니 우리 누나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없어진 적이 있어. 없어지는 게 안 보인다는 안 보인 건데 유학을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유학을 여자가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치? 유학 비자 잘 안 나왔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서 눌러. 맞아. 그래서 뭐 미국이랑 뭐 갑자기 결혼해서 거기서 그냥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맞아. 어떻게 갔어 언니? 나 그냥 돌직구 같은 거 같아. 가야 돼. 그냥 가야 되는 건 뭔지 알아. 난 미국을 가야 돼.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 활동한 거 기사, 신문 쫙 뜯어가지고 스크랩으로 만들어서 대사관에 갔어. 난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이다. 미국 진짜 대사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대사관 갔어. 미국 대사관 가서 난 한국 휘트니 휴스턴이고 난 미국 휘트니 휴스턴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너무 웃긴 거야. 너 그럼 노래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노래했어 나 거기서. 그때 했던 노래가 I believe the children are future. Just the well and let them read the way.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러는 거야.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ship for long. 근데 오케이 이러는 부담스러우니까 알았대. 넌 미국 가야겠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절실해 보이고. 너무 절실해 보였던 거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런 무모한 도전이 누나를 만든 것 같아. 그치. 그러고 나서 비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버렸어. 난 무조건 음악을 한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망했다. 왜? 지하철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 잘해. 자기 혼자 브이걸 치면서 블루스를 치면서 막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냥 비비킹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너무 잘하니까 난 잘못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음악은 천재들만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지. 나는 천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내가 되게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디프런한 정도 급이나 일반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닫고 나면서 어차피 비자도 있고 뭐 버텨야 되고 하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뭐 버티고 있다가 1년 반 사이에 일단 가수에 썼던 돈은 다 썼고 없고 그래서 점점 기우는 과정에서 이제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집 밖으로 쫓겨난 것보다 월세가 이제 밀리니까 나가래요? 주인이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거지. 힘들었구나. 힘들었어. 밤에 이제
아 친구네 집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일불 얼마밖에 없는 거야. 동전만 있고 동전만 있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걸어가다가 벤치가 있었어. 벤치가 딱 이제 그냥 이렇게 앉았어. 그랬더니 홈리 썼다 오더니 날 툭툭 치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 자기 자리라는 거야. 거기 자기 자리가 다 있어.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나도 모르게 네 그리고 일어난 거야 나도 이러. 초보 홈리스. 그래 내가 아니 근데 왜 여기가 네 자리냐 했더니 뒤에 조나단이라고 뒤에 파놨어. 자기가 리스 생활이 오래됐으니까. 근데 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근데 뭐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삶이라고 뭐 이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냐. 너는 원하는 게 뭐니? 했더니 자기 원하는 걸 다 이뤘다는 거야. 자기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인생이 뭐가 왜 행복해? 뭐가?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뉴욕에서 사는 게 꿈이었대. 꿈을 이뤘네. 살고 있잖아 지금. 와 근데 나는 거기에서 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한 게 뭐지? 를 딱 깨닫게 되더라고. 그 조나단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게 내가 그 얘기를 해철이 오빠 신해철 오빠한테 했어. 해철이 오빠가 이 얘기를 다 듣더니 딱 이러는 거야. 천사야. 네 인생의 천사야. 오빠 그런 거 같지? 그런 게 있어. 그런 확실히 존재가 있어. 맞아. 그런 순간이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약간 미국물 먹고 힙합을 하겠다면 내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들어와가지고 한 게 슈퍼맨에 비한 거야. 머리 막 이래가지고 막. 사실 슈퍼맨의 비애가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로서 작곡가로서 외부 작업을 처음으로 해서 히트가 난 거니까. 내가 20살 때 미국을 갈 때 나한테 쓴 일기가 있어. 20살 때 꼭 한국에서 인정받는 여자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거든. 근데 슈퍼맨의 비애가 방송국에 나가고 어마어마했어. 완전히 터진 거야.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지. 25살짜리가 진짜 와 이게 너무 히트가 나니까 약간 두렵더라고. 그 당시에는 슈퍼맨에 비해가 어마어마했거든. 길에서 장난이 아니었어. 슈퍼맨에 비해는. 그리고 이제 그 DJ 덕이란 이름도 내가 만든 거야. 원래 얘네들이 삼총사였어 이름이. 와 대박이다. 매니저 분이 오신 거야. 삼총사 어떠냐고 그런 거야. 딱 삼총사 CD 주세요. 딱 니네 삼총사 딱 좋다는 거야. 하늘이가 막 스튜디오에서 누나 나 삼총사만 안 할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 그럼 우리끼리 그럼 이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넣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뭐 D.O.C 그걸 넣어버린 거야. DJ 뭐 하면서 걔가 DJ D.O.C가 되고 그게 Dream of Child 해가지고 DJ D.O.C가 돼. DJ들의 Dream of Child 해가지고 D.O.C야.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 준 거지 그 이름을. 여기까지 만들어줬네. 그리고 히트곡도 어마무지하게 많잖아요. 나 엄청 많지. 뭐 이 노래도 박선주 곡이야 한 노래들이 엄청 많아요. 남가요. 김전자 씨랑 언니랑 부르던 저 사실 여기 올 때 그거 틀어놓고 자면서 왔어요. 잠자기 딱 좋아. 남과 남가요. 포근하지 노래가. 바비킴. 밥이 사랑 사랑 그럼. 그놈. 사랑이란 그놈 앞에서 발표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곡이죠.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설경구 오빠를 자주 만나 술을 먹을 때야. 저런 사람이 멋있게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곡을 쓴 거야. 곡을 쓰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거를 그 류의 남자들을 계속 이렇게 술을 같이 먹는 거야. 그런 거 긁어내. 영감을 서치를 하는 계속 거죠. 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나오자마자 난 너무 놀란 게 노래방을 갔는데 한 10개 정도가 방이 있다고 봐. 다 그거 부르고. 다 그걸 부르고.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나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중년이나 이제 좀 나이가 든 남자들이 부를 노래가 별로 없잖아. 근데 참 그 노래 나왔을 때 와 이 노래 뭐지? 멋있게 부를 수 있는. 진짜 너무 좋았고 남자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 그렇기도 하고 이게 내 거 같은 거야. 이 내 노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한 번 안 불러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사랑 그놈을 우리나라의 남자 가수의 정말 노래 잘한다는 탑 분들은 다 불렀어. 다 커버했지. 임재범 선배님이 커버하면서 엄청 화제됐고 또 엄청 많은 버전 있잖아. 연우 버전도 좋고 김연우 연우 버전도 너무 좋고 다 좋고 한데 난 치어리 버전이 치어리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야. 시험을 좋지. 저작권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뭐 육지 상륙 기념으로 그래요.
그냥 공개합시다. 시원하게. 자, 얼마 봅니까? 아니. 1년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억대는 넘어가겠지. 누나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어느 정도인지만 딱.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다 궁금해. 근데 이건 능력이니까. 야호! 아니 1년. 우와. 최고. 최고 많이 나왔을 때. 자.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와. 야, 7억 대단하시네요. 이게 이제 슈퍼맨의 비를 부르는 계절, 사랑놈을 부르는 계절. 이게 계절이 달라. 비수기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수기 이게 댄스곡만 쓰는 애들은 여름만 반짝하고 끝나거든. 또 발라드는 겨울만 반짝하고 끝나. 내가 그걸 옆에 딱 보면서 아 이거를 비수기 성적이 없애기 위해서 그래. 가을 노래. 네, 비 내리는 노래 하나 써야 되고 눈 내리는 노래 하나 써야 되고. 그러네. 아, 맞아, 이거 맞아. 다 생각을 하고 써야 맞아, 되네요. 맞아. 사실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면요. 괜히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안 먹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갑자기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애들 둘이 제 둘째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에이미하고 나이가 같아요. 동갑이었어, 12살이. 앞으로 한참 더 커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50이 아빠로서. 다가오고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막 무거워지고 뭔가 깝깝해지는 느낌. 근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현실의 벽이 부닥치고. 일이 지금 이게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다 힘들었잖아요 그때. 그럼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기 나가서 좀 이렇게 하면 연결고리가 생기려나? 그런 좀 절실한 마음을 갖고 나갔던 거예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거기 차마 지원을 하고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약간 무대 절실함이 앉아서 듣는 사람들한테 되게 느껴졌잖아요. 그럼. 그리고 매회 나와서 도전하기 전에 저는 이제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진짜 매번. 우리도 다 아내인데 아니 가장인데 갈 데가 없다고 이러면서 더 엄마들이 맨날 울었어요, 정이. 절실했네. 처음에 이제 가수 이렇게 되고 나서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용필아, 너가 지금 제일 힘들 것 같지? 아니야. 너 아내가 제일 힘들어. 좀이라도 한 번 더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한 번 더 어루만져주고 그래야 돼.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보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아나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안정적인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트로트를 그것도 오디션을 우리끼리 무슨 얘기했냐면 아, 쟤 저러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냐 막 이런 얘기하고 맞아. 근데 나는 너무 감동받았어. 그게 그 도전을 그 나이에 했다는 게. 멋있다. 그 나이에. 근데 오디션 중간에 아나운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만뒀다고 할 때 아내가 되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때 코로나라 그 아내가 이제 승무원이니까 아예 비행기가 안 떴잖아요. 국제선이. 아, 다 어려웠구나. 그랬네. 2년을 아예 비행기를 안 탔어요. 어떡해. 그게 저는 더 절실한데 이게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가지고 제가 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나도 막 극찬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방송하러 갔다 오는 시간이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피해를 주잖아요. 경연하는 사람들. 그렇지. 단체로 해야 되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를 여보 이거 어떡하지? 관둘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된다. 지금 일은 좀 그만둘 수밖에 없다. 한번 해보자. 얼마나 진짜. 그래, 그렇지 결과는 이렇게 절실했네. 잘 와이프나 됐는데 둘가. 훨씬 그 아나운서 할 때보다는 훨씬 이게 나아졌어요? 지금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 지금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와중에 누나도 만났고요. 응원. 예. 그래 그 사내의 밤이 잘 돼야 돼. 그래요. 산의 밤 듣고 싶다. 설렁설렁 불러. 이런 라이브가 더 떨리는 거 알죠 원래? 이거. 오, 시작 좋아. 글라스 섞지 않네 모른 척 너를 녹여 삼키는 사내의 마음을 영원히 넌 모른다고 청춘하느냐 눈 멀어 보낸 사내의 비글 구겨진 넥타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며 길이에 취해서 갈 곳 잃은 사내의 밤을 사내는 사내다 이렇게 취해서 잠이 든다 사내 어떠세요? 노래를 3kg
삼켰네, 삼켰어. 아 너무 잘하지. 그리고 50대 남자들이 딱 자기 노래라고 생각하고 부를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 이 노래 들으면서 사실 우리 오빠가 너무 생각나서 저 안아줘야 돼. 남편한테 잘해줘야 우리 되겠다. 남편들, 아내분들 좀 꼭꼭 안아주세요. 철부지라도 좀 안아주세요. 나이 그러면. 들면 들수록 더 말을 못하더라고. 말을 못해요. 맞아. 50대가 특히 쓸 자리가 없어요. 우리 오빠는 그래서 우리 집 개를 꼭 껴안고 자요. 가장들이 그래요. 가장의 자리는 어디야? 가장자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자리 어머 진짜 정말 가장자리. 어. 맞네. 왜 남자들은 맨날 외로울까? 좀 잘해줘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잘해야 잘해주지. 아니 먼저 잘해주면 안 되냐고. 왜 남자는 먼저 잘해줘야 되는데. 다 우리는 잘 시간 지났는데 혼자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들어가도 뭘 잘해줘. 근데 아이들이 클 때는 엄마의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이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때문에요. 나한테 요만큼 시선을 좀 한번 봐주시면 근데 안 남자는 되게 단순해. 단순해서 일 끝나고 열심히 들어와서 딱 했는데 한 번 웃어주고 그래. 한 번 안아주면 끝인데 진짜. 그냥 왔어 그래서 싹 가버리고 방문 열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다시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럴 수 있겠다. 말 한마디. 맞아. 그럼 일찍 들어와야지. 일찍 들어오면 뭐라 그래 혹시? 일찍 들어오면 우리가 불편하지. 아, 왜 이렇게 일찍 왔지? 가장자리네. 그래서 가장자리야. 가장자리야. 술잔을 잔을 해봐. 내가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